네, 안녕하세요. 센스톤 유창원 대표입니다. 저 IT 쪽 관련된 보안 전문가 분들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OT 쪽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OT는 그렇다고 진짜 가시나요? IT? 네, OT 쪽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OT는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공장 자동화에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OT 환경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하려면 IT 쪽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큰 피해가 일어납니다. 발전소가 멈추고 화학 공장에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수처리 시설에 독극물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OT 환경인데요. OT 환경에 대한 지금 보안 이슈가 글로벌하게 뜨겁습니다. 그런데 OT 환경에 종사하시는 보안 담당자분들은 또 극히 드물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만약에 OT 보안을 담당하시는 분이면 아마 설비팀이랑 무지하게 많이 싸우실 겁니다. 그렇죠? OT 보안을 좀 하겠다. 그러면 공장 멈추면 어떡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OT 보안 담당자들이 최근에 이기고 있습니다. 자, 제목에서 OT도 어려운데 엔드포인트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OT 단에서도 저 밑에 있는 PLC와 같은 이 디바이스에 어떤 보안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IEC 62443에서 얘기하는 식별 및 인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EC 62443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FR1, SR1에서 7까지, 7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요. 이 중에서 사실은 하나가 어떤 보안 솔루션들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Iden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Control, 식별 및 인증. 이 부분만 막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막아요. 근데 이 부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냐면, 보세요. OT의 엔드포인트 환경에서는 IT 환경에서 사용하는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장 내의 단방향 환경에서 파이더와 같은 양방향 인증 못합니다. 그리고 OTP 외부에는 연결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공장 안에 들어가서 랜선 꽂고 그 안에서 OTP 연동은 또 못해요. 그래서 패스워드가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PLC라고 하는 장비, RTU 장비, 공장에 수백 대, 수천 대가 있는데 패스워드 관리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포기하고 패스워드도 설정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이걸 해커가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폐쇄망으로 유지가 돼 있어서 그나마 안전했어요. 해커들이 출장 나와서 들어가야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바로 여기가 IT 영역입니다. 그런데 IT 영역과 OT 영역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IT 영역에서 제로 트러스트, ID 패스워드, OTP, 그 밖에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 해서 어렵게 들어오는데, 바로 엔드포인트, 이제 여기서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PLC, DCS, RTU, HMI, 스카다. 스카다는 그나마 좀 위에 있습니다. 완전 엔드포인트는 아닌데, 바로 PLC와 같은 저 디바이스는 패스워드만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커들이 아예 작정하고 여기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레포트인데요. 실제로 2000년부터 집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OT 공격이 심해서. 그런데 점점 2023년까지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자, 요거를 그림으로 좀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OT 영역에 공격들이 일어나는데 이 중에서 레벨 0에서 3까지 엔드포인트 단에 공격이 62% 이상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PLC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사진처럼 생겼는데요. 질문 안 드리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자, PLC는 즉 우리가 컴퓨터로 엔진, 예를 들어 펌프, 조명, 발전기 제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여기 보시는 PLC 장비를 반드시 통해서 기계 설비로 가죠. 반드시 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장이 엄청 커요. 그 연간 시장 규모가 20조 시장이고,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이 5%, 전 세계 지멘스, 라켈, 미쯔비시, 슈나이더, 옴넌 5개가 80%를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 바로 패스워드만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꾸준히 매주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게을러서 2월 달 거를 가져 나왔는데요. 저 미국의 CISA에서 이렇게 계속 보고를 하는데 보면 접근 제어 이슈입니다. 노란색 잘 보이시려나요? 네,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문제가 있는데 네트워크를 격리하래요. 이게 현재 지금 추천사항.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마. 그리고 승인되지 않은 직원은 못 들어오게 해. 이게 지금 가장 강한 보안 제어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무용하게 된 이유는 지금 보시는 레포트처럼 100% 폐쇄망으로 관리되는 시설들은 점점 줄고 있고요. 직접 연결되는 네트워크도 있는데 서드 파티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된 게 폐쇄망이라고 하는데 다른 공장이랑 연결되어 있고 거길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레포트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올해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특정 미디어에서는 매월 이렇게 취약점 그 레포트 나온 거를 번역해서 기사를 내고 있네요. 자, 그런데 빨간색 한번 보시면 대부분 접근 제어 이슈입니다. 접근 제어만 관리를 잘하면 해커가 들어와서 펌웨어 업데이트, 펌웨어 다운그레이드 등등의 공격을 막는데요. 대표적인 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저기 러켈이 자기네 PLC에 대한 그 취약점을 레포트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오리지널 원본 아티클이고 이게 이제 번역 기사인데 취약점 공개했고 자 추천하는 게 접근을 정당한 사용자로 제한해라. 근데 제목 한번 볼까요? 오리지널도 Disconnecting Internet Facing 그냥 인터넷 디스커넥팅 해라. 이게 24년도에도 가장 최근에 가장 좋은 대처법. 근데 이렇게 쓸 수 없는 거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PLC 사고 사례에 대한 내용을 다큐멘터리처럼 저희가 만들어봤는데 한번 보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n today's interconnected world, cyber threats loom larger than ever, infiltrating the very systems that keep our societies running smoothly. Cybersecurity breaches targeting operational technology, or OT, are on the rise. The consequences of breaches can be significant and even life-threatening. In 2023, in the US, the Municipal Water Authority of Aliquippa was targeted by a hacking group suspected to be backed by Iran. The breach occurred due to vulnerabilities in authentication systems, including default passwords and single-factor authentication, compromising critical water supply systems. Later that same year, Iran experienced a significant cyber attack that disrupted services at around 70% of the country's petrol stations. The cyber attack, claimed by a hacker group known as Predatory Sparrow, targeted the software systems managing the fuel distribution at the petrol stations by exploiting vulnerabilities in authentication systems. The result left citizens stranded, causing chaos and long queues at gas stations. 3/4 of OT organisations reported at least one intrusion in the last year. Nearly 1/3 fell victim to ransomware attacks, with intrusions from malware up 12% and from phishing up by 9%. There are several key reasons why intrusions are succeeding. All too often, the manufacturer's default passwords are not changed, and even if they are rarely updated in line with best practice. Weak or reused passwords are another major problem that persists and only gets worse with the ever-increasing number of passwords that users are expected to remember. It is also very common for passwords to be shared amongst multiple engineers rather than setting up unique accounts. And all of this makes it virtually impossible to deal securely with contractors or leavers. Additionally, OT devices are increasingly being connected to IT networks, third-party devices, and even the internet, adding even more attack vectors. In May 2021, the Colonial Pipeline, one of the largest fuel pipelines in the United States, fell victim to a significant ransomware attack, exploiting weaknesses
in authentication protocols. The attackers targeted IT systems, which led to the shutdown of Colonial's OT systems, causing widespread fuel shortages and panic buying across several states. Transportation systems are also at risk. In November 2022, in Denmark, a cyber attack on Supeo brought railway operations to a standstill, highlighting the risk of outdated authentication mechanisms. From disrupting nuclear facilities to contaminating water supplies, these attacks pose grave risks. Incidents have been reported all over the globe and clearly demonstrate that strengthening authentication systems, particularly in PLC devices and OT, is imperative to safeguarding critical infrastructure from cyber adversaries. Advanced authentication technologies, such as the Switch OTAC solution, offer robust protection for PLCs. 네, 뒤에는 제가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에 나와 있던 사고 사례 두 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왼쪽 거는 23년 12월에 이란 해커들이 이스라엘 PLC를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산 PLC. 그런데 하필 쓰고 있는 곳이 미국의 수처리 시설들이었어요. 같은 달에 이스라엘 해커들이 보복 공격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란 주유소의 70%가 마비. 이게 바로 주유기에도 PLC를 쓰고 있었고 PLC를 공격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고들이 20년도, 21년도 뒤에 볼까요? 14년도부터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게 다 PLC 공격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계속 이쯤 되면은 방법이 나와서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되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인도에서는 인명사고까지 있었고, 자, 국방 무기 이런 것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는데요. 자, 이 이슈에 대해서 글로벌한 관심도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영상을 영어로 만들어서 솔루션을 소개했습니다. 1년 전에 오픈한 게 97만의 조회예요. 글로벌하게. 이쯤 되면 솔루션이 아니라 거의 유튜버 조회수 정도죠. 그런데 같은 거를 한글로 번역해서 똑같이 키워드를 걸어놨는데 한국에는 1300회 조회. 그나마 이거 지금 갑자기 올라간 겁니다. 올해부터 관심을 두셨고 올 초에만 해도 이거 40회 정도 조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아까 보신 영상 6개월 전 건데 19만 회 조회, 그다음 한국 이제 1억, 그러니까 1600회 조회. 이 정도로 글로벌하게는 이미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요. 자, 접근 제어에 취약한 PLC 뭐가 문제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는 프린트된 이 패스워드를 우리 라우터에 프린트된 거 그냥 안 바꾸고 쓰시잖아요. 똑같습니다. 공장에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대, 수천 대가 있는데 패스워드를 바꾸지 않고 그냥 쉐어해서 쓰고 있어요. 동료들이, SM하고 들어온 외부인이. 자, 그러다 보니까 취약해지는데 그러다 보니 접근한 로그 기록마저도 사실은 가비지죠. 누가 들어온지 모르니까 의미가 없어요. 자, 이 부분을 이젠 해결을 하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 저희 센스톤에서 OTAC라고 하는 단방향 다이나믹 토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대체 기술이 글로벌하게 없고 특허만 333개를 출원하고 190개 이상이 등록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하게 콜을 받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패스워드 입력 자리에 계속 바뀌는 다이나믹 토큰만 입력합니다. 그런데 뒤에선 이게 누가 들어온지 아는 거예요. 꼭 OTP 비슷하죠. 근데 OTP만 집어넣으면 사용자 식별이 안 됩니다. 예, 저희 OTAC 기술은 사용자 식별이 되는 기술이라 가능하게 됐는데요. 이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LS 일렉트릭이 시범 적용을 했고 드디어 2년 반 만에 올해 그 제품에 적용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진행하시는데요. 이게 그 레포트예요. 도입 전에는 8자리 패스워드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 바뀌는 값으로 입력을 해야 돼요. 어차피 외우지 못합니다.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은 거라도 보고 입력해야 되는데 어차피 보고 입력하는 거, 계속 바뀌는 거 입력하니까 뒤에 관리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글로벌하게 마케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 4위인 슈나이더 일렉트릭 프랑스 회사가 연락을 해서
자기네도 똑같은 문제 있어. 패스워드 쉐어링하고 있고 반복해서 쓰고 있고 안 바꾸고 그냥 주구장창 써. 그리고 사회에 거쳐서 POC 끝내고 현재 지금 MVP 단계에 있는데 요게 레포트입니다. 단방향 다이나믹 토큰 OTAC를 썼더니 어떤 베네핏이 있어? UI UX를 바꾸지도 않았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UI UX를 바꾸지도 않았는데 어디셔널 어센티케이션 레이어가 생겼고 표준을 따르고 있네. 자,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들은 이제 저희는 다음 달에 인도 출장을 갑니다. 인도 출장 가서 실적용을 하는 MVP를 진행하는데 현재 옴논, 슈나이더 일렉트릭, 피닉스 컨택 등과 현재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일단은 다이나믹 토큰을 생성하는 디바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핸드폰에서 되기도 하고 핸드폰을 못 가지고 들어가는 공장에는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카드, 핀번호 루컨 또는 지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OTAC 코드를 만들어서 입력을 하는데요. 바로 PLC, RTU, HMI 장비에 직접 저희 OTAC 인증 모듈이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는 건 모듈형은 저기 PLC 자체에서 직접 인증하기도 하고 서버용으로 인증하기도 하고 하이브리드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모듈형과 서버형을 이렇게 스위칭하면서 인증하는 방식을 쓰는데 요 등록 과정 요 과정은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LS 일렉트릭에서 직접 적용한 영상을 보시면 너무 쉽게 이해가 가십니다. 아마 바뀐 게 너무 없어서 놀라실 건데요. 한번 보시죠. 자, 현재 이제 PLC의 패스워드를 이렇게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접속을 합니다. 근데 이 패스워드를 고정값이고 공유해서 쓰다 보니까 동료 직원도 그대로 사용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SM 외부인도 똑같은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접속을 합니다. 그나마 패스워드 쓰면 다행이에요. 패스워드를 쓰지도 않고 접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OTAC 기술이 적용되면 단방향 다이나믹 토큰 기술이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시는 OTAC 서버는 논리적 서버입니다. 그래서 PLC에 직접 올라가기도 하고 별도의 서버로 나와서 구축되기도 하는데요. 자, 일단 사용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죠.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DB에서 컬럼 몇 개 추가되는데 근데 이 사용자가 생성하는 디바이스 딱 할당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핸드폰을 적용을 했는데 자, QR코드로 핸드폰 연동을 합니다. 본인의 핸드폰으로.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가 동작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디나이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OTAC 코드로 접속해 봅니다. 통신이 안 되는 그냥 핸드폰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다이나믹 코드를 가지고 그냥 입력하면 억세스 끝. UI UX가 하나도 안 바뀌었죠. 그런데 사용자 인증이 돼요. ACL이 돼요. 이게 지금 LS 일렉트릭, 슈나이더, 옴논 등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기술이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장을 가면 슈나이더 일렉트릭만 쓰지 않고요. 섞어서 쓰고 있어요. LS 일렉트릭 것도 쓰고 있고 또 한국엔 국산화한다고 좀 많이 쓰고 있죠. 미쯔비시 쓰고 있고 지멘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절름발이 스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PLC 제조사 지원 없이 실제로 OTAC를 전혀 건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증하는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OTAC Trusted Access Gateway라고 해서 이렇게 하드웨어를 보시는 것처럼 PLC와 PLC 앞에 하나 두는 거죠. 인라인 방식으로 연결하는 너무 쉬워요. PLC에 꽂혀 있던 랜 포트, 랜선 빼서 게이트웨이 앞에 꽂고 이 뒤에 연결하면 연결 끝. 물론 약간의 작업은 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근데 이렇게 쉽게 연결을 하는데 즉 모든 억세스가 게이트웨이를 통과를 해야 다음에 PLC에 접근을 하는데 이땐 PLC는 그냥 패스워드를
적용하지 아예 않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와 PLC는 트러스티드 디바이스 관계로 존재를 하는데요. 실제로 운영되는 걸 보면 아까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실행을 했잖아요. 접속할 때.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을 접속을 할 때 바로 트러스티드 액세스 게이트웨이 이 태그 에이전트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OTAC 단방향 다이나믹 토큰으로 인증이 끝나야 PLC에 접속하는 구성인데요. 영상으로 보시면 또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사용자 등록을 당연히 해야 되고 등록된 사용자가 생성할 디바이스도 등록을 합니다. 역시 QR코드를 찍고 그 사용자의 1대1로 매칭된 디바이스를 등록을 하고요. 등록된 사용자가 OTAC 코드를 생성하려고 그러면 생성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억세스를 해봅니다. 억세스도 또 너무 쉬워요. 자, 지금 백그라운드에 보시는 게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이고 이 앞에 나온 게 저기 게이트웨이 에이전트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이든 이렇게 디스플레이 카드든 여기서 직접 만들어진 다이나믹 코드를 입력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핸드폰에서 이제는 생성되는 그런 영상 화면이고요. 핸드폰을 가지고 가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카드, 핀 번호를 입력하고 멀티팩터 했죠. 핀 플러스 소유용. 그래서 OTAC 코드가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억세스 끝.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글로벌 사례를 말씀드렸고, 이게 작년 연말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뜨겁게 이슈가 돼서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게 L사 사례입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거의 10,000대 가까운 PLC들이 전 세계 공장에 있는데 모든 PLC에 1대1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위치를 잘 선정해 봤더니 PLC뿐만 아니라 HMI까지도 제어하는 포지션을 찾았어요. 그렇게 적용되는 방식이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한 땡땡 공사 사례인데요. 한 대의 그 게이트웨이, 그 트러스티드 액세스 게이트웨이 태그 밑에 여러 대의 PLC를 두고 여러 대의 PLC를 한 번에 제어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자, 이것만 보면 모르실 것 같아서 좀 특별히 자세한 화면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실제 화면이 아니라 이렇게 좀 구성을 좀 바꿔온 건데요. 밑에 보이는 것이 PLC입니다. CPU가 있고 여기 이제 이더넷 슬롯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접속할 때는 램 포트 1, 2, 3, 1, 2, 3에서 접속을 해서 PLC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뭔가 프로그램 수정을 하거나 하고, 또는 이 포트를 통해서 허브위를 통해서 HMI 1, 2, 3에 또 프로그램 수정을 가할 수 있고요. 또 FA망을 통해서도 접속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딱 게이트웨이를 여기에 설치를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PLC에 접근해서 뭔가 수정을 갈 때도 게이트웨이를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HMI에 뭔가 수정할 때도 게이트웨이를 통과하는 그런 구조로 딱 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FA망을 통해서 들어올 때도 게이트웨이를 통과해야만 PLC에 접근하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져 있고요. 다음은 아까 한 땡땡 공사, 여기는 딱 요 두 군데 이중화가 되어 있어서 이 두 군데에 태그를 집어넣고 났더니 밑에 있는 하부 PLC들을 모두 액세스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곳 다 올해 일단 뭐 한 곳은 9월, 한 곳은 한 6, 7월 안에 1차 프로젝트들을 완료해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요. 자, 이렇게 끝냈더니 OT 영역에서 얘기하는 IEC 62443에서 얘기하는 식별 및 인증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식별 및 인증해 그랬더니 패스워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못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있는 키워드들은 저기 62443에서 이야기하는 실제로 키워드들인데요.
태그를 집어넣고 또는 PLC에 OTAC 적용을 했더니 사용자 식별 및 인증, 계정 관리, 식별자 관리, 인증자 관리, 패스워드 이상의 인증 강도, 인증자 피드백, 로그인 시도 실패. 로그가 남아요. 로그가 남았더니 바로 여기 권한 및 접근 제어, 바로 여기에 감사 이벤트까지도 축적이 된 거죠. 사실 이건 부가 효과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안을 하고 났더니 저 감사 이벤트가 더 중요한 정보다. 그래서 저거를 스카다에서 쓰려고 하시는 또 이제 고객사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게 갑자기 핫해진 이유가 보안이라는 게 정책으로 사실 움직이는 인더스트리잖아요. 유럽에서 지금 NIS2가 엄청 뜨겁습니다. 올해부터 강제 조항이 됐는데 약간 유예 기간을 줬어요. 여기 보시면 필수 분야, 업종, 중요 업종. 자, 여기 중요 업종에는 생산 및 유통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조업. 즉 유럽에서 우리가 GDPR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강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의해서 한번 확 뒤집어졌었죠. 뜨거워졌었죠. 지금 NIS2, NIS2가 뜨겁습니다. 그랬더니 유럽에 공장을 둔 외국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유가 바로 이에요. 페널티. 필수 적용 대상 볼까요? 1천만 유로 또는 글로벌 연간 매출의 2% 중에서 작은 게 아니라 중에서 큰 게 페널티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 보시는 저 21조 조항에 보면은 자, OT 환경에서 인증 보안 다중 인증 제공하라고 하는 워딩이 있습니다. 그런데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 못 하고 있는데 가능하게 된 거죠. 뭐 북미에서는 이미 전력망 시장에서 그 NERC 정책위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국도 이제 여러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OTAC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아셔야 이게 밸류가 있는지 아실 것 같아서 저희 센스톤은 영국에서 글로벌 헤드쿼터 역할을 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기술은 다이나믹 토큰인데요. 기존의 다이나믹 토큰은 양방향이었어요. QR코드, QR 체크인 쓰셨죠? 코로나 때. 핸드폰 흔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QR코드 나와서 포스기나 이렇게 단말기에 찍으면 인증하는. 이게 핸드폰을 흔들면 QR코드가 핸드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네이버 카카오 쓰셨잖아요. 그럼 흔들면 네이버 카카오한테 리퀘스트 보냈고 그럼 네이버 카카오가 유창훈인지 확인을 하고 저한테 다시 다이나믹 코드를 보내고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QR코드로 해서 샵에서 찍으면 3분 안에 돌아가야 유창훈입니다. 이게 다이나믹 토큰이었어요. 그런데 OTAC는 바로 이것을 단방향으로 만들어낸 거죠. 보시는 왼쪽에 있는 게 아까 설명드린 양방향 링 구조의 다이나믹 토큰 구조고요. 지금 이것이 OTAC가 가져가는 단방향 다이나믹 토큰. 클라이언트에서 신용카드 칩이든 아니면 스마트폰이든 유심이든 여기서 계속 만들어지는 다이나믹 코드를 보내기만 했는데 유일하게 중복 없이 사용자 식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기술 때문에 지금 폐쇄망 환경, 단방향 환경, OT 환경에서 즉 피지컬인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을 더해준 피지털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술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이제 원에서도 사실 기술에 대한 관심은 없으시고요. 엔드포인트 단에서 식별 및 인증해라. 그리고 식별 및 인증 로고 관리해라.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다행히 독점은 아닙니다. 독점은 아니에요. 전 세계에 지멘스도 식별 및 인증 로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술로. 슈나이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멘스 거를 하려면 공장 전체 인프라를 지멘스 생태계로 싹 바꿔야 되고요. 슈나이더 거 쓰려면 슈나이더 생태계로 싹 바꾸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저희 PLC, OTAC 또는 OTAC 태그만 딱 끼워 넣으면 식별 인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OTAC 기술의 차이는 기존의 OTP랑 좀 비교해 드렸는데 OTP랑 가장 큰 차이점 두 개입니다.
코드만 가지고 식별을 OTAC는 할 수 있다, OTP는 못한다. 그리고 이건 꺼멓게 나왔는데 타 사용자와 OTP는 중복되는 숫자가 나와요. 그럼 식별 리밋 인증 못하죠. 근데 OTAC는 중복되는 코드가 절대 나오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NET 신기수 인증도 받아서 공공기관 수의 계약도 가능하게 됐고 CC 인증도 받았고 장영실상까지 받은 그런 대한민국 원천 기술입니다. 뭐 다양한 형태의 이 생성 환경과 서버 환경, 심지어는 심 카드 안에서도 심 카드가 서버 역할을 해서 검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경량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기술이고 전 세계 특허만 333개 출원이 되어져 있고 190건 이상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잘 느낌이 없으실 것 같아서 한 달에 특허 유지 비용만 4천만 원씩 내고 있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원천 기술입니다. 혹시 모를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걸 알고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